안녕하세요. 연금이야기2 저자 차경수입니다. 9월부터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소득 기준이 연 3,4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강화되면서 27만 3천 명이 이번에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안 내던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연기연금 때문에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기도 하고 국민연금을 일찍 당겨받아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데 국민연금을 어떻게 수령하느냐에 따라서 탈락하기도 하고 유지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수령하는 게 좋을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제때 받지 않고 늦춰서 받으면 1년 늦출 때마다 정상 나이에 받는 것보다 7.2%씩 늘어납니다. 5년까지 늦출 수 있으니까 최대 36%까지 국민연금 액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금 액수가 늘어나는 연기연금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최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나이에 받으면 월 150만 원 받을 걸 5년 연기하면 월 2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월 200이면 연 2천만 원을 초과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받을 150만 원만 받았다면 연 1,800만 원이라 피부양자 될 수가 있는데 연기연금으로 연금 액수가 늘어나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제때 받았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데 연기에서 탈락했으니까 낭패 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항상 연기연금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지하는 데 불리한 것만 아닙니다. 각자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A씨가 63세에 국민연금 1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씨는 다른 소득이 월 150만 원 정도 있어서 전체 소득이 월 250만 원입니다.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니까 당연히 피부양자 탈락하겠죠. 그런데 만약 이분이 국민연금을 5년 연기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63세부터 받아야 할 100만 원의 연금을 받지 않고 68세까지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입니다. 연기하면 5년간 국민연금 받지 않으니까 68세까지는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겠죠. 물론 68세 이후에는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겠지만 국민연금을 받지 않은 5년간은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피부양자 되는지 따질 때는 국민연금 100% 다 반영하지만 피부양자에서 탈락해서 건보료를 부과할 때는 국민연금의 50%만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정리해보면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연기해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억울한 경우도 있고 어차피 연기 하나 정상적으로 받으나 피부양자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5년 연기하면 연기한 5년 동안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경우에 따라 연기연금 수령하면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합해서 소득이 2천만 원 선에서 간당간당할 경우 당겨받을 것인지 정상적으로 받을 것인지 늦춰 받을 것인지 잘만 선택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데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찍 당겨받아서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63세 정상적으로 받으면 월 100만 원을 받을 사람이 5년 앞당겨서 받으면 수령액이 약 7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국민연금 100만 원 받으면 다른 소득과 합해서 소득이 연 2천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탈락할 사람이 국민연금이 70만 원으로 줄어들어서 소득이 연 2천만 원 안으로 들어온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다시 정리해보면 9월부터 이런저런 합산 소득이 2천만 원 넘어가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데 국민연금은 100% 합산 소득에 들어갑니다. 국민연금은 수령 시기를 5년까지 당길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는데 미리 당겨서 받으면 연금이 줄어들고 늦춰서 받으면 평생 연금 액수가 늘어납니다. 이 조기연금, 연기연금 제도를 잘만 활용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케이스별 유불리를 정리해보면 케이스 1은 연기연금으로 피부양자 탈락한 경우입니다. 정상적으로 받으면 소득이 2천만 원 넘지 않았을 텐데 연기해서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가장 좋지 않은 케이스죠. 현 제도 하에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케이스 2는 연기연금으로 5년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정상적으로 받으면 피부양자 탈락하기 때문에 5년 동안이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5년 연기해버린 경우입니다. 물론 건보료 하나만 놓고 이렇게 의사결정하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연기한 5년간은 국민연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 5년 후부터는 건보료를 조금 더 많이 내야 하니까 5년 후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 상황을 따져보고 결정해야 되겠죠. 케이스 3은 조기연금으로 피부양자 자격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상적으로 받으면 피부양자 아슬아슬하게 탈락하는데 당겨받아서 국민연금 액수가 줄어들면 소득이 2천만 원 안에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아주 해피한 경우죠. 흔하진 않겠지만 국민연금하고 다른 소득을 합해서 2천만 원 선에서 간당간당 하신 분들은 5년 당겨서 받으면 연금 수령 액수가 줄어들어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듯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따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도 하고 탈락하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당겨받는 게 좋은지 늦춰받는 게 좋은지는 영상 맨 뒤에 링크 시켜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보면 당겨받으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당기거나 늦춰서 받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조기 수령했더니 피부양자 자격이 평생 유지되더라. 이러면 무조건 조기 수령해야 되겠죠.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산정 시에도 국민연금이 반영됩니다.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이 부부 가구 기준 월 288만 원인데 수급 대상자 되는지 따질 때 국민연금을 100% 반영합니다.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서 탈락할 것 같아서 5년 연기해버리면 적어도 5년 동안은 국민연금을 한 푼 받지 않으니까 기초연금 수급자 되는데 유리하겠죠? 그런가요? 아닙니다.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을 따질 때는 국민연금을 당겨받든 늦춰서 받든 애초 정상적으로 받을 국민연금 액수를 소득 인정액으로 합산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되는지 따질 때는 실제 국민연금 수령액으로 따지지만 기초연금 수급자 되는지 따질 때는 실제 수령액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나이에 받아야 할 국민연금을 소득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같은 공적 연금인데 적용 기준이 좀 다릅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 신청해서 억울하게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들에게도 기초연금처럼 국민연금을 정상적인 나이에 받았을 경우 금액으로 낮춰서 적용해 주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공단에서 모든 연기연금 신청자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5년 연기해서 20만 원 올랐는데 그것 때문에 피부양자에서 탈락해서 건보료 매월 30만 원 내야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소득 기준이 3,4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강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연기연금 때문에 탈락하시는 분도 분명 계실 겁니다. 피부양자 유지를 위한 4가지 조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영상에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영상 맨 뒤에 링크 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월급쟁이 연금부자가 쓴 연금이야기2 저자였습니다. 제가 공기업에서 월급쟁이 39년 하고 어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이제 여유가 생겼으니까 더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더 좋은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